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영어를 배울 때 수동태가 나와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수동태가 왜 힘든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과거 분사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과거 분사를 다 외워야 되잖아요. 3단 변화라 그래서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저는 이 과거 분사를 외우는 게 너무 힘들고 그것이 영어의 한 고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념적으로 수동태가 어려운 건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한 거야, 아니면 내가 당한 거야. 내가 때린 거야, 내가 맞은 거야. 그런 개념이니까 내가 때렸다 해서 내가 맞았다로 바꾸고 싶다면 거기다가 BPP를 쓰면 된다는 이런 간단한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수동태를 우리가 공부할 때 개념이 어려웠던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과거 분사라는 이 말, 이 파스트 파티시플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동태를 공부한다는 걸 뭐 개념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이 과거 분사를 열심히 외우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예문 하나 적었습니다. 그 책이 쓰여졌다 바이어 그녀에 의해서. 이거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written이 쓰다의 과거 분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의 의미는 쓰여지니라는 뜻이에요. 왜? 과거 분사가 그런 거라면서요. 수동의 뜻을 갖고 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군가에서 해줬다면서요. 그러니까 책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동사로는 비동사를 쓴 것뿐이죠. 근데 마치 수동태가 be 플러스 pp냐 그래서 수동태냐? 그게 아니고요. 이 과거 분사가 쓰여 있고 이 책의 상태가 지금 쓰여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동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수동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데처럼 과거 분사를 외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능동태와 수동태를 변환을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워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왜 수동태를 썼는데 굳이 그걸 능동태로 써야 되죠? 왜요? 글쓴이는 능동태를 써야 하기 때문에 능동태를 쓴 거고요. 수동태를 써야 하니까 수동태를 쓴 것이지. 그게 왜 능동태, 수동태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수동태를 쓰는 게 맞다가 돼야지. 수동태를 써야 하는 부분에서 능동태를 쓰는 연습을 도대체 왜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수동태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수동태를 썼는데 그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보세요.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학생 측의 입장에서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능동태를 써야 될 자리에 수동태를 쓰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그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을 우리는 학교 때 공부를 했던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선생님들에 의해서. 물론 교육적 목적에서 그게 필요한데 우리가 굳이 쓰지도 않는 문장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까? 그런 문장 안 쓰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능동태로 쓰여 있는 문장은 능동태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은 능동태를 쓸 수뿐이 없었는지. 또 하나는 수동태를 써야 되는 부분에선 수동태를 썼어요. 그러면 그걸 왜 수동태를 굳이 썼느냐에 대한 초점이 돼야지.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자,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자?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냥 연습을 하는 것뿐이지. 근데 우리 속에서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주어하고 목적어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X자로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능동태는 능동태를 쓴 거고요. 수동태를 썼어요. 근데 왜 거기에 수동태를 쓸 뿐이 없냐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아까 했던 예문. 그 책이 쓰여졌다 바이 허에 의해서. 이거는 초점이 책입니다, 책. 누가 썼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강의했든 상관이 없다고요. 왜냐면 책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책을 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앞에 나와야 되겠죠.
The book was written by her라고 쓰여져 있다면 책이 중요한 거죠. 그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The book was written이라고 써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한강, 노벨 문학상 탄 사람 한강, 한강이가 썼다. 그거는 책보다는 한강이 썼다는데 우리가 의미를 두잖아요.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수동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동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B 플러스 PP가 아니라 과거 분사가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고 비동사의 의미는 그 과거 분사를 좀 도와준다. 그래서 수동태라는 게 BPP구나라고 이해하시고요. 수동태를 써야만 했는가? 왜 작가는 왜 글쓴이는 수동태를 써야만 했는가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능동태는 왜 능동태를 뿐이 쓸 수 없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수동태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문장도 되게 많아요. 이건 그냥 연습해 보시라고 제가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실생활 활용 팁이라고 해서 공지사항 같은 게 있어요. 이벤트가 연기되었습니다. 포인트는요, 이벤트에 이벤트.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는데, 연기됐구나. 그다음에 제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안이, 승인됐구나. 이런 포인트라고요. 위원회가, 위원회가 프로포즈를 승인했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안이 어떻게 됐어? 와, 통과됐구나. 일상 대화에서 피자가요, 패키지가 배달됐어요. 피자가 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말을 앞에 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들은 수동태다. 이 내용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쓰던 내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능동태다. 이렇게 수동태를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제 블로그 뉴스왕 영어 전문학원의 블로그에 보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쓴 여러 가지 사례의 능동태 문장 또는 수동태 문장이 있거든요. 유명한 사람들이 쓴 그거를 제가 블로그에다가 잘 정리해 놓았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뉴스학 영어 전문학원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뉴스학 영어 전문학원 이렇게 치시면 제 블로그가 나와 있고요. 또 동영상에 보면 뭐 더 보기란에 보면 제 블로그 주소가 있고 거기 들어가셔서 수능 영문법 편에 수동태 부분을 클릭하시면 거기 뭐 자세한 자료들이 있고요. 물론 그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수동태에서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이제 수동태를 바꾸지 말자고요. 능동태로. 제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꾸면 문장이 이상해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상황에 맞게 글을 쓴 사람들은 수동태를 썼던 거고 상황에 맞춰서 글을 쓰는 사람이 수동태로 썼던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그들은 어떤 상황이기에 능동태를 썼는지 수동태를 썼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결론은 중요한 말이 앞에 온다는 거예요. 앞에 오는 게 능동적 의미라면 능동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수동적 의미라면 수동태가 됐던 거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아,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